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답 없는 험지 출마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제안한 그 험지 출마 제안에 대해서 당사자들 호응은 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혁신위가 이 지도부나 중진 그리고 친윤계에 대해서 수도권에 출마하거나 불출마해달라고 권고한 게 지난 3일이니까요. 8일째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지목하진 않았지만요. 이 몇몇 의원들에게 직접 접촉해서 결단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죠. 이 목소리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통합, 희생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직 ING 조금 더 기다립시다. 선거 때마다 여야 모두 비슷한 혁신안을 내놓곤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이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저항도 좀 강한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지도부에서 김기현 대표는 간접적으로 불출마를 시사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즉답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고요. 조호영 의원은 지역구는 함부로 옮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영남 중진들은 거부하는 기류입니다. 대통령실의 출마 예상자들도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대략 30여 명의 출마 참모들 중 의정부에 도전하는 전희경 정무 1비서관과 이 신인급인 일부 행정관 출신들을 제외하고는 수석과 비서관급 다수가 영남이나 부산 같은 이른바 양지를 노리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정도로 호응이 없는 건 특별한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부분의 중진들의 입장에서는요.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지언정 지역구를 떠나지 않는 게 이익일 수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에도요. 황교안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해훈, 유정복 전 의원 등이 당의 요청으로 험지로 갔는데 모두 낙선을 했고요. 오히려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은 당선 후에 복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면서요. 네, 총선이 좀 남았으니까요. 지금은 이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발표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 때문이라는데요.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여당에서 첫 지역구 포기를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끌었지만요.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도전을 하더라도 등 떠밀려 나간다거나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구를 바꿔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중량급들 가운데는요. 결단의 시기를 살피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초쯤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만 험지 출마를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긴 하죠. 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 지역주의 타파를 앞세워서 부산이나 종로 같은 어려운 지역에서 연거푸 낙선을 하다가도 종로에서 당선이 된 뒤엔 단숨에 대선 주자로 체급을 높였습니다.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수도권에서 대구로 옮겨서 세 차례 실패하긴 했지만요. 그 상징성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됐고 또 야권의 대권 주자 자리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답 없는 험지 출마의 느낌표는 일퇴이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한보 후퇴하고 두보 전진한다 뭐 이런 의미죠. 이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바보 같은 선택이고 철없는 도전이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진정한 의미의 책임 정치가 뭔지 또 10년, 20년 뒤를 보는 정치가 뭔지를 모두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요. 법학자 조국의 비법률적 명예회복입니다. 네, 요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입길에 자주 오르던데 창당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서 자신의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문화적, 정치적, 또 사회적 방식으로 해명하는 게 시민의 권리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신을 소명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저 답변을 끌어낸 질문이요. 바로 내년 총선에 출마 안 하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 이게 바로 출마, 정계 진출인 셈이죠.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민정수석 시절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진행 중인 2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본인의 무죄를 알리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그래서인지 여권에서는 언제부터 출마가 범죄 혐의자들의 면죄부가 됐냐면서 그러면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출마로 소명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시민의 권리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는 이 표창장 직인 파일 그리고 대화 내용 같이 좀 증거도 명확하고 감찰 무마건도 청와대 특감반원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비판이 이어지니까 조 전 장관은 어제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 자리가 아닌 건 알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또 민주진영의 총선 승리가 본인에게 가장 큰 명예회복이 될 거라고 논점이 다소 바뀐 듯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이전에는 총선 출마 가능성에 선을 긋지 않았었나요? 네, 지난 7월에도 신당 창당설이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이다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네. 그즈음부터 이 자녀의 대학교 학위를 반납하는 등 사실상 주변 정리를 시작한 정황도 보였습니다. 또 9월에는 명예회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방법을 사실상 출마로까지 구체화한 거죠. 또 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서점에서 사인회를 하면서 마치 지지층 결집에 나선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법학자 조국의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느낌표는 엄단하라, 나 빼고로 예.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이 2016년에 자신의 SNS에 썼던 글에서 따봤는데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 부산 LCT 의혹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거기에 나 빼고를 붙인 건데요. 조국 전 장관, 유명 법학자였고 또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장관 출신이죠. 사법부의 판단보다 비법률적 명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